경륜왕 예승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미권에서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파업과 또 비파업 대결도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야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김다빈이 시속감 쪽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파업 선수인 박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현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다빈이 훌러덩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박정현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 차이가 심합니다만 내선 잡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병선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병선이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다빈, 박정현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다빈 중심으로 박정현, 김병선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백전노장 노련한 조성래가 과연 이렇게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추위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래 연대 세력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화끈하게 시속감 좋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이렇게 주도력을 잡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인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이래저래 조성래가 6번하고 7번 리더키와 최병길을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기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추위평 강자 조성래보다는 주도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렇게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조성래 추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야 최병길은 비파업이고 조성래와 고병수는 또 파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천호성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죠. 여기에 이성광도 최근 들어서 자신감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천호성 머리냐 이성광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점, 박진우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박진우가 기복은 심합니다만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성광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천호성하고는 또 부산 최고 선후배라는 점에서 박진우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특성급에서 내려온 임진섭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기도 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임진섭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진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용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권성호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혜용이 발주대도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력 능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세게 때리지만 않는다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임진석과 최영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주도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다빈,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쉬운 편성 만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장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24살 김다빈 주도력 발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다빈이 과연 누구와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다빈 입장에서는 30살 차입니다. 박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전 1호 경주 때도 박정현 권해드려서 동시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주도력 발에 나갔었던 박정현입니다. 내선만 잡으면 시속감이 좋죠. 김다빈이 박정현을 몰고 가게 된다면 김병선도 김다빈이 상대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박정현이 힘을 쓰고 김다빈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비파업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현이 때렸는데 시속감이 안 나오면 김다빈 넘어설 수밖에 없죠. 김병선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입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력과 기량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비파업이 완승이에요. 1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김다빈이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몰고 와서 짧게 출입해 나가는 7번, 1번 주력 승부로 7번, 5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다빈이 박정현을 믿다가 오히려 김다빈이 박정현을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의 중심은 김병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낙차 출전하고 있는 진성균이 과연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이 아무래도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 주도력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끌어내서 김병선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의 파업 선수들의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다빈이 박정현과 협공 펼쳐 나가라고 하다가 죽순다면 5, 3하고 5, 6 경주권 5번과 3번 쪽 공략해 보고 싶은 5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다빈이 충분히 박정현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이 마크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쪽에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조성래하고 이렇게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장지훈, 고병수, 여동환, 문현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성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화끈하게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동환도 있고 문현진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속 자체가 이로키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조성래 입장에서는 이로키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로키가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면 조성래가 직선에서 따고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키의 입장에서는 최병길이라는 비파업 선수가 있기 때문에 최병길이 땡겨주고 아무래도 이로키가 몰고 가는, 오히려 이로키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기는 경주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형적인 마크 주평 조성래보다는 전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로키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조성래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온다면 이렇게 상대가 넘어설 수도 있죠.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되어야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두 선수가 뭐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병길이 때려주고 이로키가 몰고 가는, 이로키가 최병길 달고 저치기 나선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6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이에요. 6번하고 7번 두 차권, 6번과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로키하고 최병길만 가두게 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5명의 선수가 작전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조성래가 가면야 당연스럽게 고병수가 가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1번하고 5번 정도는 이렇게 최병길 빠졌을 때 13과 1호 경주권 정도는 13하고 1호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뭐 전형적인 추위평 조성래 1호키를 달고 1호키를 앞에다 두고 때린다면 몰고 간다면야 1호키가 긴거리 나선다면야 조성래 추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병길이 있기 때문에 1호키도 철저하게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누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박진우가 있고 이성광이 있고 천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광 점수 면에서는 낮아요. 한데 이성광이 잘 나가다가 한동안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박진우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복이 원체 심하다는 점, 천호성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박진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성도 아니고, 이성광, 천호성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우가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과거 부산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부산 경주에 대한 적응 능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성광하고도 또 상당히 좀 친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성광을 앞에다 두고
천호성을 뒤에다 붙인다면 아무래도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성광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광이 때려주고 뭐 김종재 같은 선수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1번하고 7번이 후미권에서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성광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뒤집는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또 7번이 5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7번은 이성광 넣고 뒤집기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2번 7번 5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번 7번 5번 3번 경주권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김종예가 끌어내서 한 명 정도는 털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 7번 4번이라든지 2번, 5번, 4번 정도는 김종재 3차권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2번, 7번, 5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 버티기로 뒤집기 한번 5, 2와 5, 7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스컵 4경기입니다. 특성급에서 내려온 임진섭,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노영균하고 이주연을 제외하고는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또 시속감이 빠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진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영균 활에 나가면서 짧은 저축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임진섭의 뒷자리를 2번이 마크해 나가느냐 5번이 마크해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권성호가 마키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미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혜영이 상황에 따라 자력 능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때렸다가는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최혜영도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이 완승이죠. 그 중에서도 호미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혜영, 임진석과 최혜영의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임진섭이 원체 또 짧고 강급 후 다소 좀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주연이 때려주고 노영균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임진석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에서 노영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영이라든지 노영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혜영이라든지 권성호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균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또래 선수인 이주연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1, 2하고 2로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의 중심은 6위가 먼저인 것 같아요. 6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성이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선우라는 노련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성이 자칫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하지만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성이가 계속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하동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성이가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유선우도 류성희를 한꺼번에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과거 동창호팀 선수들입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하동성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동성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리면 시속감이 좋아요. 아무래도 하동성의 선행을 지역 선배 유선우가 지역 후배 유선우가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아무래도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1번 쪽에 5번하고 1번 쪽에 우선 하실 때 5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3번의 뒷자리를 5번하고 1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 공태욱이 문제인 것 같은데 김이남이 끌어내가지고 후미권 병주 태워버린다면 4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 창원 대상경주 때 박용범이 거친 몸싸움으로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용범의 훈련 파트너가 공태욱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공태욱이 내선자가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하동성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 동창원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호하고 4일이죠. 4호하고 4일은 공태욱 놓고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5번과 1번의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안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규민이 객관적인 기능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규민이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규민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연하고 정동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규민이 재기량을 발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규민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반부터 김종적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입니다.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일단 최성우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직접적으로 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규민의 뒤만 물고 가게 된다면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도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일하고 3,6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코로나 격리 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규민의 경규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규민이 타이밍을 완전히 죽여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들인 김명래, 김현, 정동호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이규민 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종혁도 고전하고 최성호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때리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5번, 2번, 5번, 7번 정도는 5번하고 2번, 5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규민이 전략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선정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경주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3번, 1번 쌍복 경주권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6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 격리 후 10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량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유량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유량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유량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